안녕하세요. 둔산 Q&A 공방에서 재수를 하고 있는 귤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D-16 녹화인데요. 오늘은 제가 저번 시간에 재수를 어떻게 해서 하게 됐고, 수능이 끝나고 어떤 일들을 했는지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제가 오늘까지 재수를 어떻게 해왔는지 그 과정을 쭉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옆에는 달력이 있고,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거는 달력이고요. 왼쪽에 제가 월별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 계획들이 쭈루룩 한글 파일로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하자면 1월에는 일단 재수를 하기로 결심을 하고서 쭉 그냥 1월은 지냈던 것 같아요. 별로 공부를 안 하고 쭉 지내다가 설날 연휴까지 다 쉬고서 딱 다음 2월 1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공부를. 그래서 2월에서 이때쯤인가 한번 1월인가 2월인가 하루 이틀인가는 중학교 친구들하고 같이 여행도 가고 그랬었고, 2월에 공부를 하는데 2월은 딱히 따로 계획을 세우진 않고 그냥 책만 샀어요. 이거를 2월 달 동안에 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산 책이 이 왼쪽에 보면은 수능 특강 전권, 그래서 국어 화작문 문학 독서 3권, 수학 문과 수학 3권, 그리고 영어 독해 연습하고 영어 이렇게 해서 2권, 수능 특강 총 8권을 샀고요. 그리고 국어 공부를 제가 작년에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 수능 준비를 하면서 리트 자료를 인터넷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 자료를 보고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나서 좀 어려운 교재로 연습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리트 언어이해를 샀고요. 한 권으로 이해하는 리트 언어이해라고 메가스터디인가 어디서 갈색 책 나온 거 있거든요. 그거랑 자이 프리미엄 국어 2권, 문학 독서 2권, 영어 모의고사 고난도 모의고사랑 고난도 유형 이렇게 총 자이 프리미엄 4권 하고, 하이퍼 수학도 이때인가 나중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나중에 계획표에 나오면은 그때 푼 거고, 만약에 그게 아니면은 풀 때가 이때밖에 없었으니까 2월 달에 푼 거일 거예요. 이거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고, 나중에 3월 이후에 계획표를 보면 알겠죠? 하이퍼 수학이 나오나 안 나오나. 그리고 사관학교 5개년 문제집을 풀었었습니다. 그래서 일정은 주로 어떻게 됐었냐면, 일단 공부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수능 특강 전권을 일단 다 풀었어요. 그래서 한번 풀어놓고 시작을 하면은 좀 깔끔할 것 같아가지고 이 수능 특강 총 8권을 4일 만에 끝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권씩이죠. 그래서 하루에 국어 2개 했다가 국어 하나 수학 하나 했다가 수학 2개 했다가 영어 하나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네요. 그래서 수능 특강을 끝내고, 수능 특강이 이렇게 몰려서 끝냈다고 치면은 수능 특강 끝내고서 또 며칠 쉬었던 것 같고, 그때 기억에는. 그리고 리트 언어이해랑 자이 프리미엄 국어, 영어, 그리고 하이퍼 수학 이렇게 있는데, 이게 평소에 푸는, 그러니까 공부하는 그냥 시간에 푸는 책들이었고, 사관학교 5개년 책은 사관학교 기출문제를 모아놓은 건데, 그거를 아침에 모의고사식으로 보고서 나머지 저녁 시간이나 오후 시간에는 이거를 푸는 식으로 해서 한 달을 그렇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때 느낀 거는
수능이 11월 16일에 끝나고 2달 동안 거의 놀기만 하고서 풀었는데도 잘 풀려가지고 좀 다행이라는 생각도 있고, 그래도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월은 이렇게 끝났고요. 그리고 다음 3월 계획인데, 3월이 없네? 4월 1일부터네요. 뭐 딴 거 이것저것 산 거 있을 텐데, 제가 지금 책장에 풀려 있는 책만 있고, 그 계획표 남아 있는 거는 지금 계획표 제가 짰던 거 남아 있는 거 다 모은 건데 이만큼밖에 안 돼 가지고 뭐 3월 달에도 뭔가 푼 게 있겠죠. 근데 제가 책장에 워낙 책이 많이 꽂혀 있어 가지고 다 푼 게, 그래서 3월 달에 뭔가 하면서 보내고 3월 달 중순쯤에 이때부터 계획을 짠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은 3월에서 7월 이 100일 계획이 3월 15일인가 문서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짰는데, 이때 제가 경찰대 시험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은, 제가 작년에도 경찰대 시험을 한 번 봤던 적이 있는데, 그 경찰대 시험 보는 것 자체가 수능 보는데 나중에 그 긴장을 좀 덜 하게 해준다고 해야 되나? 물론 작년에 긴장 때문에 망치긴 했는데, 실전 감각을 기르는데 되게 도움을 주고, 경찰대 문제 자체가 수능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 좀 본인의 실력을 더 늘리는데 도움을 줄 거예요. 그래서 경찰대 준비를 했었고, 작년에도 경찰대 시험을 봤는데 한 10점 커트라인은 10점인가 15점인가 모자라서 작년에도 떨어졌었어요. 근데 그때는 오랫동안 경찰대를 준비한 것도 아니고 잠깐 한 3주 동안 그냥 기출문제 정도만 풀고 가는 시기여서 준비를 잘 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오랫동안 좀 준비를 하면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합격수기 분석을 해가지고 100일 동안 100일 계획을 세운 건데요. 이 4월 1일부터 7월 29일 이때가 시험일인데, 이때까지 그래서 휴일 20일 빼고 넉넉하게 많이 뺐죠. 그래서 100일 동안 할 것을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공통계획인데, 이게 경찰대 카페가 있거든요. 그 카페에 들어가면 제복인 카페라는 곳인데, 거기 들어가면은 합격생들 합격 수기가 많이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거의 한 2시간 동안 읽어가지고 최근 한 4년 5년 거를 다 읽은 다음에, 거기서 책 이름이 나오면은 그 책 이름이 겹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겹치는 책 이름들을 다 뽑아가지고 저한테 맞을 만한 책을 골라서 계획을 짠 겁니다. 그래서 곽동영 선생님의 인강을 들으며 준비를 했고요. 멘토님인가? 그분의 인강과 자료를 통해서 준비를 했고, 그 외에 교재는 일단 국어는 경찰대의 경우 문법 문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곽동영 선생님 인강 교재에서도 문법을 집중적으로 다뤄주셨고요. 그리고 한센 문법 1500제 공무원 그걸로 준비했어요. 그리고 블랙라벨 국어 문학 독서, 이건 작년에도 제가 풀었었는데 작년에 풀 때 좀 많이 틀렸던 것 같고 어려운 문제가 많았던 기억이 나서 다시 사서 풀었고, 그리고 잘 고른 언어의 300제, 이거는 리트나 미트 그런 어려운 국어 시험에 나오는 비문학 지문을 모아놓은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문학 다수 작품, 특히 고전이 경찰대 시험에서 원문 그대로 나온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줬고, 영어는 제가 독해에는 자신이 있는데 단어가 많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단어를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돼서 단어장을 3권을 샀습니다. 그래서 해커 스텝스 포카, 노랭이 단어장이라고 하는데, 노란색 표지에 만화 그려져 있는 그 단어장하고 본선배 단어장, 이건 곽동영 선생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경선식
그 영단어 연상암기법으로 외운다 그 공편토 거고, 수학은 기본 실력을 더 쌓고 기출을 통해서 유형 분석을 한다. 그래서 기본 실력을 위해서 블랙라벨 총 4권과 실력 정석 총 4권. 블랙라벨 같은 경우에 제가 신호등이라고 해서 블랙라벨 1품 1등급 이렇게 3권의 수학책을 그 고난도 문제집으로 같이 풀고 그랬었는데, 그 중에서도 블랙라벨의 그 경찰대 유형과 비슷한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 기억이 나가지고 블랙라벨을 풀었고요. 다음 실력 정석은 제가 작년에 보려다가 포기했었어요. 워낙 그 문제가 불친절하고 좀 현재 수능 트렌드랑 잘 맞지 않은 책이라고 제가 판단을 해가지고 좀 옛날 책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현역 때 안 풀어가지고 재수할 때는 한번 풀어보자 해서 실력 정석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대 기출 문제는 일단 3, 4, 5월에는 실력 향상에 힘쓰고 6, 7월에 3회 반복을 해서 기출 문제를 거의 외우다시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1차로 풀고 그 다음에 선택지 분석하고 그 다음에 요약 정리 및 암기, 그리고 곽동영 선생님이 커리 중에 실전 모의고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실전 감각을 익히는 그런 마무리였습니다. 그래서 세부 시간표였어요. 이게 9시부터 11시까지. 그래서 총 공부 시간은 여기 써있기로는 11시간이네요. 그래서 이 시간을 시험 시간표에 맞췄습니다. 정확히. 이 경찰대 시험이 오전부터 보기 때문에 오전에 국어, 영어, 수학 순으로 시험을 보거든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점심 먹고 운동 1시간 하고요. 그리고 세트 푼 거 오답 정리. 이거는 뭐냐면은 위에 국영수 이 한 세트 푸는 거를 세트라고 해가지고 이 세트를 단위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재수생의 경우 오로지 그 학습 리듬이 시험에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현역과 달리 재수생은 그 오전 수업 같은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오전에 자기의 그 자유로운 자습 시간이 있으면은 그 시간을 시험을 보는데 사용을 하면 그 실제로 시험 볼 때 머리가 활성화된다고 해야 되나? 그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오전 시간에 시험을 이렇게 봤고요. 그래서 이거를 오답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인강 있거든요. 국어랑 영어, 수학 그 박동영 선생님 인강을 들었고, 그리고 저녁 시간에 단어도 같이 외워주고 점심 저녁 시간에, 그리고 저녁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세트를 단위로 국어, 영어, 수학 순으로 공부를 하는데, 각 과목에서 그 중요한 부분인 국어 같은 경우 문법, 영어는 영단어, 수학은 문제풀이,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그 10시에서 11시는 졸리니까 잘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경성식 영단어 인강을 들으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 같은 경우 계획을 짤 때 이 순서대로 한 거죠. 일단 일정 딱 날짜를 확정을 한 다음에 과목별로 이렇게 교재를 확정을 하고 그 교재를 월별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일단 그 어떤 시간에 내가 어떤 과목을 할지 이렇게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4, 5, 6, 7 월별로 이렇게 그 과목을 나눠줬습니다. 아니, 과목별로 교재를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얼만큼씩 할 건지. 그래서 4월 9시부터 10시 블랙라벨 국어 이렇게 돼 있으면은 4월 동안 하루에 1시간씩 해가지고 블랙라벨 국어를 끝내는 거고, 그 2권이죠. 그리고 5월엔 잘 고른 언어 이해랑 기타 프린트를 하는 거고, 6월, 7월에는 실전 모의고사를 보는 걸로, 이런 식으로. 딴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원래는 수학 공부 시간이 가장 많아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수학은 좀 자신이 있고 영어 단어 실력이 많이 모자랐기 때문에 영어를 시간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단어가 하루에 3시간씩이었죠. 그래서 단어장을 아까 3개를 샀다 그랬는데, 이 노랭이 단어장은 책이 약간 그 작거든요. 다른 책보다 A4 한 절반 크기 정도 되기 때문에 평소에 들고 다니면서 외우기가 좋아요. 그래서
점심 저녁 시간에 노랭이 단어장을 본 걸로 했고요. 그리고 본선배 단어장은 선배 영단은 이게 본선배 단어장을 말하는 건데 이게 100일치로 다 돼 있어서 단어 양도 되게 많고 책도 두껍고 크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들고 다니긴 어렵기 때문에 1시간 동안 집중해서 외울 수 있는 이 시간에 그 본선배 단어장을 하는 걸로 하고 마지막에 집중이 안 될 때 이 공편도 인강을 들으면서 외우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그 경찰대 시험 전이기 때문에 그 전에도 말했다시피 제가 하루에 9시간 정도는 자야 돼가지고 수면 시간 확보를 위해 마지막 달에는 비워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짰고요. 다음 이 계획대로 거의 그대로 했습니다.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하면서 6월 모의고사를 이때쯤 봤겠죠? 뭐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6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굉장히 잘 봤습니다. 그래서 경찰대를 목표로 하다 보니까 탐구 공부는 하나도 안 했어요. 6월 모의고사를 경찰대 시험을 볼 때까지 탐구 공부를 하나도 안 해서 6월 달에 탐구는 한국지리는 공부를 안 했는데도 50점이 나왔고요. 워낙 지리를 잘하다 보니까 사회문화는 그 작년에 윤사가 45점인데 3등급 나오는 거 보고 이건 좀 아니다 싶어가지고 사문으로 바꿔서 사문을 봤는데 39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작년이나 재작년에 내신 공부 때문에 공부한 것도 있고 제가 사회문화 과목을 좋아하기도 해서 제가 작년에도 사문 선택 안 하는데 그 친구들이 질문하면 답변해주고 그랬거든요. 39점을 받았고 국어, 수학, 영어가 작년에 비해서 올랐습니다. 영어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95점인가로 1등급 어쨌든 나왔고요. 뭐 한국사 당연히 1등급 나왔고 국어가 일단 수학이 96이고 아닌가 수학이 100인가? 수학이 100인가 96인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수학 아마 100일 것 같고 국어가 92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총점으로 쳐도 제가 작년에 모의고사를 보면은 한 총점이 380대 정도가 나왔는데 이번에 그 6월 모의고사 때 390점이 나왔던 것 같아요. 영어가 98점인가 그랬다. 네, 총점이 390점이 나왔습니다. 국영수만 치면은 290점. 그래서 이 경찰대 공부를 하면서 따로 모의고사 공부를 많이 안 해도 그 실력 자체가 늘면은 이렇게 점수로 나타난다는 거를 알게 됐고요. 6월에. 그리고 6월에 모의고사를 보고 아마 추가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그 처음에 3월달에 100일치의 계획을 세워서 그걸 똑같이 하려고 했는데 그 시간을 제가 빠지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획 달성을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그 여유 시간을 좀 많이 뒀더니 그거를 집중해서 하니까 원래 계획보다 더 빨리 끝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그 5월달쯤에 계획을 다시 짰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5월달은 왕동국 이건 뭔 소린지 모르겠네. 5월달에는 페이스를 끌어올리고 6월달엔 양을 늘리고 7월달에는 암기로 마무리를 하는 그런 걸 그렇게 크게 틀을 잡고 시간대별로 국어, 영어, 수학 순으로 공부를 하는 건 변함이 없어요. 이때도. 그래서 5월 완독 이거는 아마 기출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세듀 어법 책을 새로 샀어요. 이때 세듀 어법 책하고 세듀 모의고사 책을 샀고 블랙라벨 2회독까지 하고 영어도 블랙라벨 샀어요. 맞다. 되게 많이 풀었네. 그리고 6월달에 언어이해 책을 하나 더 사서 언어이해랑 언어이해가 아마 300제 언어이해 그거일 거예요. 언어이해랑 같이 그 고전문학 봐주고 점심하고 인강 그리고 과외라고 돼 있는데 과외는 그 시험을 보기 전에 저희 그 공부방에 재수생 3명이 같이 수학 과외를 잠깐 들었었고요. 그리고 경선식을 이때 같이 들었었고
그리고 이때 5시부터 6시까지 자유시간을 했는데, 이게 좀, 재수 생활의 장점인 것 같아요. 여유 시간이 좀 있다 보니까, 이때 농구도 하고, 산책도 하고 그랬었고요. 저녁, 문법을 위주로 해주고, 딴 건 없는데, 아마 이거를 짠 게, 3월달에 짠 계획하고 많이 달라진 건 아니지만, 아마 단어를 제가 나가는 페이스가 생각보다 빨라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나가지더라고요. 그래서 단어를 좀 더 많이 볼 수 있게 계획을 수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를 보다 보면은 내가 단어 문제를 맞추는 게 그 점수를 올리는데 효율적일 것 같아서 계획을 짰고요.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29일 이때까지, D-Day까지 열심히 했고, 그리고 이때 시험을 보기 전에 한 달 정도를 체육 입시학원을 다녔었어요. 그래서 체육 입시학원에서 2차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제가 무려. 경찰대 2차를 준비했어요. 이게 뭔 소리냐면, 제가 이렇게까지 준비를 하고 모의고사를 보니까 어느 정도 합격권에 근접하게 점수가 나와요. 그래서 크게 실수를 하지 않으면은 그냥 무난히 1차는 합격할 것 같다. 그리고 그 정도의 실력을 내가 지금 갖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2차를 찾아보잖아요. 입학 요강에서 보니까 2차에서 체력이 있더라고요. 체력에서 종목이 100m하고 악력하고 팔굽혀펴기하고 1000m 달리기하고 윗몸 이렇게 있었거든요. 5종목. 근데 제가 직접 혼자 측정을 해보니까 윗몸하고 1000m는 대략 되는데 이 악력하고 팔굽혀펴기가 너무 안 돼가지고, 특히 팔굽혀펴기는 제가 한 개도 못 했었어요. 제대로 규정대로 했을 때 한 개도 못 해가지고, 좀 학원을 다니면서 배우면은 내가 혼자 운동하는 것보다 더 잘 늘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자세도 정확하게 하면은 장기적으로도 제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학원을 다니면서 배웠습니다. 최대 입시학원. 그래서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쭉 했는데 경찰대를 떨어졌어요. 경찰대를 1차를 광탈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진짜 계획도 잘 세웠고 열심히 잘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떨어졌어요. 진짜 어려운 시험인 것 같습니다. 경찰대는. 실력도 실력인데 진짜 운도 좀 따라줘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경찰대 시험을 보면서 점수가 국어가 한 83 정도 나왔고 영어도 한 78? 반대였나? 국어가 78이고 영어가 83이었나? 이 정도? 아니면 이거보다 약간 높게? 그 정도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국어 영어 총합이 160점 이상이었는데 경찰대학의 평균 점수 커트라인이 남자의 경우 쉬우면 최대 235에서 어려울 때 225 정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봤을 때가 좀 어려운 해였는데 그때가 215인가 225인가 그랬는데 제가 여기서 10점이 모자랐거든요. 그래서 160을 받았다는 거는 지금 수학에서 70점만 넘으면은 1차 합격은 된다. 그리고 1차 합격이 되면은 경찰대 시험 특성상 워낙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다른 대학으로 빠지기도 하고 체력에서 떨어지거나 면접 아니면 수능 그런 것까지 다 하면은 1차를 붙고 내가 경찰대 갈 만한 실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면은 거의 붙을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1차에서. 물론 사배수지만 여러 가지로 빠지고 하다 보면은. 그래가지고 국어 영어를 보고 이게 이 정도 점수가 나왔는데 제가 채점을 하기도 전에 알았어요. 그때 이미 시험을 보면서 워낙 모의고사도 많이 보고 그 감각이
좋아져 있었기 때문에 아 내가 국어 영어를 합쳐가지고 지금 160 이상 받은 것 같다. 그래서 수학이 무난하게만 나와서 내가 무난하게 그냥 천천히 풀면은 편하게 붙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수학이 역대급으로 진짜 헬이었습니다. 진짜 어렵다는 말로 설명이 안 될 정도로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 경찰대 수학이 그렇게 역대급으로 어려웠다고 악명이 자자했는데 올해 그것보다 더 어렵게 됐습니다. 진짜 제가 떨어져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래요. 진짜 합격자 평균 점수가 몇 점일지 궁금한데 수학이 막 60점대일 수도 있어요. 진짜 심각했습니다. 그만큼. 그래서 제가 무려 수학을 진짜 생전 처음 받아본 점수인데 30점인가를 맞았어요. 30점인가 35점인가 어쨌든 이 사이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떨어졌어요. 수학이 제가 60점 정도만 맞았어도 합격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커트라인이 보니까 지금 30점을 맞아가지고 진짜 볼 것도 없었죠. 그래서 진짜 수학에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수학 때문에 또 떨어지고 나니까 좀 기분이 묘하기도 하고 그래서 경찰대를 본 이후에는 진짜 결과에 미련을 싹 다 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런 욕심이 없어요 지금은. 물론 제가 충분히 서울대든 어디든 갈 만큼 그 정시에서 실력이 있는 것도 맞고 시험도 실제로 6월 9월 잘 보기도 했지만 정말 전 욕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교대나 뭐 교원대 가가지고 그냥 조용히 아이들 가르치면서 살아도 저는 행운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진짜 미련이 없어요 이제. 경찰대가 정말 충격이 꽤 있었습니다. 망해 부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때 수학 풀 때 제가 딱 느낌이 오잖아요. 아 이거는 망했다. 진짜 나는 이거를 도저히 못 풀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진짜 수학 시험 보는 도중에 막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아 그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되게 드라마틱하게 떨어지고요 경찰대를. 그래도 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도 뭐 열심히 지금까지 계속 공부를 잘 해왔어요. 슬럼프 없이 스스로 그렇게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경찰대 끝나고 이 기간에는 사실 좀 정신이 없죠. 이 정도 기간에는. 이때 바로 경찰대에 떨어졌으니까 정신없이 그냥 뭐 평소 하던 공부 기본량만큼만 하고 특별히 뭐 계획을 짜서 하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고 이때 이 20일, 22, 23일에 그 재수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셋이서 광주 여행을 갔습니다. 이거는 경찰대를 시험을 보기 전에 미리 정해놓은 거였어요. 경찰대 시험이 끝나고 이때 가자. 왜 이때로 정했냐면은 15일 전후로 해가지고 그 경찰대 2차 체력 시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운동을 할 때도 이때를 목표로 운동을 했고 이때 만약에 우리 중에 1차가 붙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이거를 그 체력까지 다 끝나고서 여행을 가야 되니까 이때를 여행으로 정했고 또 마침 그 친구 중에서 기아 타이거즈 팬인 친구가 있어가지고 기아 유니폼도 같이 사고 광주 가서 샀나? 어쨌든 유니폼 저는 미리 사고 모자랑 유니폼 사고 가서 경기 직관을 했는데 그때 좀 처참하게 졌어요. 지기는 졌는데 뭐 그래도 재밌게 응원도 하고 갔다 와서 여행을 그렇게 잘 갔다 왔습니다. 뭐 광주에서 뭐 상추튀김도 먹고 충장로도 가고 5.18 기념관도 가고 잘 여행 갔다 오고 이때부터 딱 시작이죠. 여행 갔다 오고 새로운 마음으로 수능까지 또 100일이 딱 남았더라고요. 이때 보니까. 그래서 수능을 목표로 이때부터 해서 수능까지 계획을 제가 이때 짰습니다. 광주를 갔다 와서. 그래서 과목별로 책을 사는데 일단 EBS를 일단 풀어야 되니까 EBS에서 나온 책들 이런 3, 4점 공략이라든지 수능의 7대 함정 이런 거랑 플러스로 그 오르비북스나 뭐 다양한 그 출판사에서 제가 풀만하다고 생각하는 책들을 위주로 이렇게 짰고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습니다. 날짜를 이렇게 확정을 하고 날짜를 이렇게 나눠줘요. 주중이 며칠이고 주말이 며칠이고 휴식 이거는 그냥 빵꾸 뚫리는 날이 있을 수는 있으니까 그것까지 예상을 해서 이렇게 날짜를 나눠줬고
과목별로 이렇게 분량, 이렇게 책 목록 쭉 하고 이거를 다 세가지고 분량을 이렇게 확정을 했고요. 국어 같은 경우 640페이지 77질문, 뭐 수학 이렇게, 영어 이렇게, 그래서 한지, 사문. 그래서 이렇게 스텝으로 나눠봤습니다. 이때는. 그래서 이게 시간이고요. 그래서 이 시간도 마찬가지로 수능이랑 똑같이 맞추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9시부터 10시 반, 이때가 대략 수능 볼 때 국어 시간이랑 비슷하니까 국어 세트를 이때 하고, 10시 반부터 12시에 수학을 하고, 점심 먹고 나서 영어하고, 영어하고 나서 탐구죠. 그래서 그때 한국지리, 사회문화, 그 다음 저녁 때 아랍어 하니, 제2외국어 하니까 아랍어 하고, 그 다음 운동, 저녁 먹기 전까지 운동. 그리고 지리는 뭐냐면은 제가 재수 같이 하는 친구들 사탐을 마찬가지로 경찰대 볼 때까지 아예 공부를 안 하고 경찰대 끝나고부터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탐구 과목 선택을 하는데 제가 지리에 워낙 자신이 있고 많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리라는 과목이 되게 좋은 과목이라서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 내가 가르쳐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두 친구들 제가 지리 가르쳐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후까지는 이렇게 수능 시간표 맞춰서 공부를 하고, 저녁에 고난도 국어, 수학, 영어, 이 시간은 딱 두 지문, 한 문제, 두 문제 이렇게 적게 배정을 해가지고 좀 심도 있게 그냥 끝까지 파헤쳐보자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표를 짰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획을 쭉 짜서 했고요. 여기서 보면은 모의고사 제외 계획이라고 돼 있는데, 모의는 뭘 말하는 거냐면 수능 대비로 여기 공부방에서 이 추석 연휴 기간 있잖아요. 열흘에 황금 연휴인데 이때 동안 내내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2중에 제가 2, 3일을 아마 놀고 나머지 7일, 6일 정도를 봤을 거예요. 모의고사를. 그래서 이때를 기점으로 전후로 나뉘기 때문에 모의 제외 계획이라고 이렇게 짰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하루에 모의고사를 한 세트씩 풀고, 모의고사를 풀고 나서는 오답 정리를 하고 나머지는 다 놀았습니다. 그렇게 제외 계획을 모의 전까지 하고 모의고사를 보고, 그 다음 수능까지 이 실전 모의고사 본 이후의 계획, 이 10일부터 10월 9일부터 11월 10일 수능 전까지죠. 그래서 계획을 30일 정도가 나와가지고 이 남은 거 모의고사 오답 정리, 신유형 이렇게 책들 목록해가지고 나머지 기간 계획을 짰고요. 그래서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이 계획 짠 거대로 책 가지고 쭉 하는 중이고요. 지금도 공부하는 중이고, 모의고사를 좀 많이 봐야 되잖아요. 수능 실전 감각을 위해서. 그래서 주말에 이렇게 이틀 모의고사 보고, 하루 보고 하루 쉬고, 또 이틀 모의고사 보고 하루 보고 하루 쉬고, 이렇게 두 세트를 이렇게 했고요. 이때까지. 그리고 쭉 공부를 하고서 이 11일, 12일, 13일, 14일은 이렇게 4일을 연달아서 또 모의고사를 봅니다. 수능 전에 실전 시간 감각을 위해서. 그리고 15일은 전날이니까 쉬고 16일에 딱 수능을 보면 재수 생활이 끝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세부적인 것보다는 좀 크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생활하는 거는 고3 때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좀 더 자유로운 정도? 그래서 이렇게 1년 동안 보냈고요. 지금 생각해도 되게 열심히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나 힘들거나 그런 거는 정말 고등학생 때 비하면은 훨씬 덜한 것 같고, 물론 고등학생 때도 즐겁게 잘 보냈지만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수험생이. 근데 재수할 때가 저 오히려 더 편하게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낙 계획 짜고 실행하고 이런 게 좀 더 몸에 배가지고 능숙하게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상으로 저의 1년간의 재수 생활 총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